한국은 정말 위대한 동맹입니다. 독도 문제요. 논쟁할 가치도 없어요. 최근 미국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순간 일본 국회가 얼어붙었어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독도 망언을 한 지 고작 사흘 만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대통령이 왜 이런 말을 했냐는 겁니다. 그는 평소 외교 문제에 신중하지 않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일본 정부가 황급히 해명을 준비하는 동안 백악관에서 30년 묵은 비밀이 흘러나왔습니다. 독도 경비대 출신 한국 병사가 1995년 하와이에서 미국 기업인의 목숨을 구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국 병사가 그를 살렸을까요? 그리고 독도를 둘러싼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행복 가득한 에너지가 반드시 여러분께 전달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한국 최고라고 적어주세요.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마크 핸더슨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인데요. 워싱턴 DC에서 한국과 일본 간 외교 문제를 조정하는 게 제 일이에요. 부모님은 둘 다 외교관이셨고 저는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습니다. 30년 넘게 동아시아 문제를 다뤄왔는데 이번만큼 놀라운 일은 처음이었어요. 며칠 전 일본 국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발언했습니다.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명백한 일본 고유영토입니다. 한국의 불법 점거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어요. 일본 보수 언론이 환호했고 국회의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국 정부는 즉각 강력히 항의했지만 일본은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까지 거론되면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이 뉴스를 보면서 머리가 아팠어요. 또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미국 정부의 입장 표명을 요청했거든요. 다카이치의 발언은 역사 왜곡입니다. 미국이 침묵하면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추기는 겁니다. 한국 대사가 강하게 항의했어요. 저는 난감했습니다. 양국 모두 중요한 동맹인데 어느 한쪽 편을 들 수는 없었거든요. 미국은 한일 간 영토 분쟁의 중립을 지킵니다라는 게 우리의 오랜 입장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의 입장도 이해가 됐어요. 독도는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양측과 접촉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일본 언론이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아사히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이 모두 한 면에 독도 기사를 실었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논조가 지배적이었어요. 일부 극우 인사들은 방송에 나와서 무력으로라도 되찾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반일 감정이 폭발했고 서울 광화문에 수만 명이 모였어요. 일본은 역사를 반성하라.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급히 양국 대사를 만나 진화에 나섰지만 분위기는 점점 악화됐어요. 일본 대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핸더슨 보좌관, 미국은 어느 편입니까? 일본은 70년 동맹국인데 한국 편만 들 겁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중립을 강조했어요. 오후엔 한국 대사가 왔습니다. 마크, 이건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예요. 미국이 침묵하면 역사가 퇴보합니다. 한국 대사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고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양쪽 모두 설득력 있는 주장을 했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사실 저는 독도 문제를 깊이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관으로 일할 때 한일 관계 개선 프로젝트를 맡았었거든요. 그때 독도 역사를 파고들었는데 정말 복잡했어요.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형 고시로 편입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은 그 이전부터 시료 지배했다고 맞섰습니다. 양측 다 역사 자료를 내놓았어요. 저는 당시 한국 측 자료를 보면서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신라시대부터 우상국이라는 기록이 있었고 조선시대 안용복이 일본에 가서 항의했다는 문서도 있었어요. 일본 측은 에도시대 지도를 근거로 들었지만 한국은 그 지도에 독도가 조선 영토로 표시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중립적으로 보려 했지만 한국의 시료 지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저는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늘 긴장되는 곳인데 그날따라 더 그랬어요. 대통령이 책상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마크, 한국과 일본이 왜 싸우는 거야? 독도가 뭔데? 저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작은 섬입니다. 한국이 시료 지배하고 있는데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해요. 역사적으로 복잡한 문제고요. 핵심 질문이 나왔습니다. 진짜 누가 독도에 있느냐는 거였어요. 저는 사실대로 답했습니다. 한국이 시료 지배하고 있습니다. 독도 경비대가 상주하고 등대도 있고 주민도 있어요.
그럼 한국 땅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저는 서둘러 외교적 복잡성을 설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진실과 현실을 중시한다는 원칙이 확고했어요. 법률 서류보다 현장이 중요하다는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돌발 행동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동아시아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곧바로 백악관 브리핑룸이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원래는 경제정책 발표 자리였는데 갑자기 독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한국과 일본이 작은 섬 때문에 싸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독도라고 하더군요. 일본은 다케시마라고 부르던데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무대 뒤에서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중립적으로 말해달라고 속으로 빌었어요. 하지만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을 위대한 동맹으로 치켜세우면서 독도 문제는 논쟁할 가치도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한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순간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고 저는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옆에 있던 보좌관이 속삭였습니다. 한국 편을 들었어요. 공개적으로요. 저는 당장 일본 대사관에서 항의 전화가 쏟아질 걸 알았습니다. 외교 대란이 시작된 거예요. 일본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본 정부 입장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였어요.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일본도 중요한 동맹이지만 현실은 현실이라는 거였어요.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고 그게 사실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현실과 현장을 중시한다는 원칙이 강조됐습니다. 기자들이 연신 메모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이미 외교 파문이 일어날 걸 직감했어요. 회견이 끝나자마자 제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일본 대사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저는 사과하면서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대사님, 죄송합니다. 대통령 개인 의견일 뿐이고 미국 정부 공식 입장은 변함없이 중립입니다. 하지만 일본 대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개인 의견이라고요?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한 발언이 개인 의견이라고요? 우리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국 대사는 정반대 반응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환호성이 들렸어요. 마크, 정말 감사합니다. 드디어 미국이 정의를 말해주셨어요. 한국 국민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세요? 지금 서울이 축제 분위기예요. 저는 난처했습니다. 대사님, 이건 계획된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거고요. 한국 대사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즉흥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진실은 진실입니다. 용기 있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은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저는 양쪽에서 완전히 다른 반응을 받으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일본은 분노했고 한국은 환호했어요. 저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외교관으로서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일본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국의 배신이라는 일면 헤드라인을 뽑았고 산케이 신문은 동맹 파기라고 썼어요. NHK는 긴급 뉴스를 내보냈고 일본 국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미국을 비난했어요. 미일 동맹을 재고해야 한다. 주일미군 철수를 요구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완전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환호했고 태극기를 흔들며 미국의 감사를 표했어요. SNS에는 감사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진실을 말했다. 정의가 승리했다. 한미 동맹 만세라는 댓글이 수만 개 달렸어요. 한국 방송들은 연일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발언의 의미를 분석했어요. 이건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다. 미국이 역사적 정의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저는 양국의 극명한 반응 차이를 보면서 외교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한쪽의 기쁨이 다른 쪽의 분노가 되는 상황. 이게 바로 동아시아 외교의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저는 오후 3시에 다시 백악관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분위기는 의외로 침착했어요. 저는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일본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총리가 직접 전화해서 항의했고 국회에서 미국 비난 결의안까지 논의 중입니다. 주일미군 철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질문이 돌아왔습니다. 거짓말을 한 건가? 아니지만 외교적으론 큰 문제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중요한 동맹이고 저는 말을 이었지만 중단됐어요.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아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군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한국군 복장이었어요. 이 사람 때문이다 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연을 듣게 됐어요. 1995년 하와이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진주만 근처 군사시설을 견학하던 중 한미 합동훈련이 진행되고 있었대요. 그곳에서 사고가 날 뻔했다고 합니다. 탄약고 근처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대요. 폭발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뛰어나가는데 당시 민간인 신분이라 길을 잘 몰라 헤맸다고 해요. 그때 한국 병사가 달려와서 몸으로 밀어냈고 순간 뒤에서 폭음이 들렸답니다. 그 병사는 파편에 맞았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대폭발은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 병사는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요. 당시 민간인은 무사했고 병원에 실려가는 병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감사 인사를 했는데 병사는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대요. 그리고 자신이 독도 경비대 출신이며 한국 땅을 지키다가 미국 훈련에 파견 왔다고 밝혔답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당시엔 독도가 어딘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냥 작은 섬이라고만 생각했대요. 하지만 그 병사의 눈빛만은 기억에 남았답니다. 자부심으로 빛났다고 해요. 그 사람 이름은 김태준. 30년 동안 잊고 살았는데 최근 독도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병사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는데 지금은 퇴역해서 부산에 산다고 하더군요. 다리를 조금 절뚝거린다고 합니다. 그때 다친 후유증이라고 해요. 그런 사연이 있었다니요. 그럼 그 사실을 공개하시겠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일본이 왜 화났는지 이해는 하지만 은혜를 잊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김태준이 독도를 지켰고 목숨을 구했다는 거죠. 그게 독도 발언의 진짜 이유였습니다. 법이나 역사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감사였던 거예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면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법률 서류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철학이었습니다. 김태준이라는 한 사람의 용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목숨을 구받았을 때 독도가 법적으로 누구 땅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한 명의 용감한 한국 군인이 있었을 뿐이라고요. 저는 이 사연을 공개하면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직감했습니다. 저는 급히 백악관 홍보팀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을 다시 열어야 합니다. 김태준 씨 이야기를 공개해야 해요. 그래야 일본도 이해할 겁니다. 홍보팀장이 물었습니다. 그분 동의는 받았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지금 바로 한국에 연락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국정원 담당자한테 긴급 전화를 걸었어요. 김태준 씨를 찾아야 합니다. 1995년 하와이 훈련 중 사고로 다친 독도 경비대 출신이에요. 지금 부산에 산다고 하던데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한국 담당자가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사정을 설명했어요. 대통령이 그분한테 목숨을 빚졌대요. 그래서 독도 발언을 한 겁니다. 이 사실을 공개하려고요. 한국 담당자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1시간만 기다려주세요.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4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김태준 씨, 1967년생. 부산 남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에요. 1993년부터 1995년까지 독도 경비대 근무했고 1995년 하와이 훈련 중 부상으로 귀국했습니다. 5년 더 복무 후 2000년 전역했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태준 씨한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백악관에서 공개하려는데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겠습니다. 30분 안에 답변 드릴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기다렸어요. 20분 후 전화가 왔습니다. 김태준 씨가 동의하셨습니다. 다만 큰일이 되는 건 부담스럽다고 하시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전형적인 한국 군인이시네요. 겸손하시고 김태준 씨한테 전해주세요. 세상이 그분의 용기를 알아야 한다고요. 그게 독도를 지키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요. 한국 담당자가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김태준 씨가 기뻐하실 거예요. 저는 홍보팀한테 알렸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기자회견 준비하세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다음 날 백악관 브리핑룸이 또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날보다 더 많았어요. 어제 발언의 진짜 이유가 뭔지 궁금해하는 거였죠. 오전 10시 특별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독도 발언으로 논란이 있었고 일본이 화났다는 걸 알고 있다는 말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이 집중했고 전 세계가 주목했어요. 김태준 씨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1995년 하와이 훈련장에서 있었던 일이 설명됐어요. 폭발 사고가 날 뻔했을 때 이 한국 병사가 자신이 다치면서도 민간인을 구했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김태준, 독도 경비대 출신이었고 한미 합동훈련에 파견 왔던 거였어요. 30년이 지났지만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최근 독도 문제를 들었을 때 그 병사가 떠올랐다는 거죠. 그가 지킨 땅, 그가 자랑스러워한 땅이 바로 독도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브리핑룸이 숨죽였습니다. 일본 기자들도 할 말을 잃었어요. 일본에 대한 미안함을 표하면서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독도는 한국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땅이고 김태준 같은 영웅들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법이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메시지였어요. 한국 기자 한 명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김태준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 그게 결정의 이유라는 겁니다. 한국은 위대한 동맹이고 독도는 그 상징이라는 거였죠.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일본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일본 언론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김태준 씨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함부로 비판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날 저녁 한국에서 김태준 씨가 긴급 인터뷰를 했습니다. KBS가 부산 자택을 찾아갔는데 70대 노인이 된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1995년 하와이 훈련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리고 폭발 위험이 있었어요. 옆에 있던 민간인을 밀쳤는데 그게 트럼프 씨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사람을 구한 겁니다.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이었고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독도 경비대 출신이시죠? 그때 독도 생각하셨어요? 김태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독도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땅을 지킨다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라는 거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지킨다는 건 내 몸을 던지는 겁니다. 독도 경비대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다리는 좀 불편하지만 후회 안 합니다. 사람을 구했으니까요. 김태준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독도는 정말 외로운 곳이에요. 겨울엔 파도가 10m씩 치고 바람이 너무 세서 서 있기도 힘들죠. 그런데 거기 있으면 묘한 자부심이 생겨요. 내가 우리 땅을 지키고 있구나 하는 생각, 그게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동료들도 다 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독도를 사랑했고 독도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돼 있었어요. 한국 국민이 감동했습니다. SNS에 김태준 씨를 응원하는 메시지가 쏟아졌고 진짜 영웅, 대한민국의 자랑이라는 댓글이 넘쳐났어요. 일본도 조금씩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극우 세력은 여전히 비난했지만 온건파는 달랐어요. 아사히 신문이 사설을 실었습니다. 개인적 경험에 근거한 발언이다. 김태준 씨의 용기를 존중한다. 독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영웅적 행동에는 국경이 없다. 요미우리 신문도 한국 군인의 희생정신을 인정한다는 기사를 실었어요. 일본 국민 여론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김태준은 훌륭한 사람이다. 은혜를 갚는 건 이해한다는 반응이 나왔어요.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외교는 법과 조약만이 아니라는 걸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은혜와 감사, 그런 인간적인 것들이 때론 더 강력하다는 걸 배웠어요. 무모해 보였던 발언이 김태준 씨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오히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일본과는 일시적으로 긴장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의 폭이 넓어졌어요. 사람이 먼저다. 대통령이 제게 말했던 그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 김태준 씨를 백악관으로 초청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전용기를 보냈고 김태준 씨는 부인과 함께 워싱턴에 왔어요. 며칠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만남이 이뤄졌는데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대통령이 김태준 씨를 껴안으면서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어요. 30년 동안 찾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김태준 씨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독도를 기억해 주셔서요. 그게 더 큰 영광입니다. 두 사람이 악수하는 장면이 CNN과 BBC를 통해 전 세계에 방송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생중계로 내보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자리에서 미국 민간인 최고 영예훈장 수여가 발표됐습니다.
목숨을 구한 것뿐 아니라 한미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보여줬다는 평가였어요. 용기와 희생, 그리고 인간애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김태준 씨가 훈장을 받는 순간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를 쳤고 한국 참석자들 중 일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이게 진짜 외교구나 싶었습니다. 법이나 조약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진심이 더 강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행사 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개인적인 대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저도 통역을 위해 배석했는데 두 사람의 대화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1995년 이후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김태준 씨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재활치료받고 복귀했어요. 5년 더 복무하고 2000년에 전역했습니다. 지금은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식당을 운영한다는 말에 놀라워했습니다. 어떤 음식을 파느냐고 물었어요. 한식입니다. 주로 돼지국밥이랑 밀면이요. 부산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죠. 김태준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들르겠다는 약속이 나왔어요. 김태준 씨 식당에서 식사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김태준 씨가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작은 식당이라. 하지만 단호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꼭 갈 것이다. 은인 식당인데 안 갈 수 없다는 거였죠.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감동받았습니다. 진심으로 김태준 씨를 존경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김태준 씨도 편안해진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그날 일은 가족한테도 자세히 말 안 했습니다. 그냥 훈련 중 사고라고만 했지 누굴 구했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군인이라면 당연히 할 일이었으니까요. 상대방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다. 자기 몸을 던져서 남을 구하는 건 영웅적인 행동이다. 진짜 영웅이다라는 평가였어요. 김태준 씨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독도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세대 군인들은 독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어요? 그래서 바람 부는 날에도 파도 높은 날에도 독도에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임무였으니까요. 상대방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독도 경비대 생활이 많이 힘들었겠다고 했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였으니까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독도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작은 섬이 아니라 수많은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이 깃든 곳이라는 걸요.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것 같았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한국이 강하다. 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키는 사람들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김태준 씨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 언론이 백악관 만남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특히 김태준 씨의 겸손한 태도가 화제였어요. 영웅은 자신을 영웅이라 하지 않는다. 평범함 속의 위대함이라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김태준 씨 식당도 유명해졌어요. 부산 시민들이 찾아가서 응원했고 관광객들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김태준 씨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침 일찍 식당에 나가서 국밥을 끓였습니다. 김태준 씨의 가족들도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부인이 말했어요. 남편은 원래 과묵한 사람이에요. 1995년 사고 얘기도 잘 안 했죠. 그냥 훈련 중 다쳤다고만 했어요. 이번에 대통령님이 찾아주셔서 저도 처음 자세히 알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큰일을 했는지 몰랐어요.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김태준 씨의 딸도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영웅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시는 모습을 봤어요. 김태준 씨 식당의 단골 손님들도 축하했습니다. 20년 단골인 박영수 씨가 말했어요. 김 사장님, 국밥은 부산에서 최고예요. 성실하고 친절하시죠. 그런 분이 영웅이라니 당연해요. 평소에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한 거죠. 김 사장님은 늘 최선을 다하셨어요. 또 다른 손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 식당은 부산 명소가 됐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와요. 김 사장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유명해졌습니다. 한 기자가 김태준 씨 식당을 찾아가서 인터뷰했습니다. 갑자기 유명해지셨는데 어떠세요? 김태준 씨가 국밥을 끓이면서 답했어요. 좀 부담스럽긴 해요. 하지만 손님들이 오시는 건 감사하죠.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그게 제일 기쁩니다. 대통령님도 오신다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국밥에 자신 있으세요? 30년 끓였으니까요. 부산에서 제일 맛있다는 말 들어요. 독도 경비대원들도 김태준 씨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현역 경비대원 한 명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김태준 선배님은 우리의 롤모델입니다. 독도를 지키고 사람도 구하고 이제 전 세계가 아는 영웅이 되셨어요. 우리도 선배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또 다른 경비대원이 말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독도가 세계에 알려졌어요. 우리는 더 자부심을 갖고 독도를 지키겠습니다.
김태준 씨의 독도 경비대 시절 일화도 주목받았습니다. 1993년 겨울, 독도에서 가장 추운 시기였어요. 영하 15도의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 온도는 영하 30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 날에도 김태준 씨는 빠짐없이 해안 순찰을 돌았대요. 동료들이 말했습니다. 태준이는 정말 성실했어요. 한 번도 근무를 빠진 적이 없었죠. 독도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임무인지 항상 강조했습니다. 1994년 여름엔 태풍이 독도를 강타했습니다. 파도가 10m 이상 치솟았고 경비대 숙소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모두가 대피하려는 순간 김태준 씨가 외쳤답니다. 국기를 지켜야 합니다. 폭풍 속에서 태극기를 지키기 위해 달려갔고 동료들도 함께 뛰어갔다고 해요. 결국 태극기를 안전하게 보호했고 태풍이 지나간 후 다시 개항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동료가 말했어요. 그때 태준이의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독도를 지킨다는 게 단순한 근무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가 다국어 홍보 영상을 제작했는데 김태준 씨 이야기가 중심이었어요. 독도를 지킨 영웅, 세계를 감동시킨 한국 군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가서 전 세계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댓글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 군인 존경한다. 김태준 영웅에게 경의를 같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일본도 더 이상 강하게 반발하지 못했습니다. 여론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일본 젊은 세대는 김태준 씨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영웅적 행동에는 국경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극우 세력은 여전히 비판했지만 주류 여론은 아니었어요. 일본 정부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독도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국제 여론이 불리할 수 있었거든요. 김태준 씨 스토리가 너무 강력했어요. 미국 내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CNN이 김태준 씨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독도에서 백악관까지 한 영웅의 여정이라는 제목이었어요. 30분짜리 프로그램이었는데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미국인들이 김태준 씨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았어요. 이런 동맹국이 있어서 미국이 강하다. 한국은 진정한 친구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지켜보면서 놀라웠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이렇게 큰 파장을 만들 수 있다니요. 김태준 씨는 30년 전 그냥 자기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게 오늘날 국제관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외교 교과서에 나올 법한 사례였습니다. 법이나 조약보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더 강력하다는 걸 증명한 거죠. 저는 이 경험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한국 정부는 방한 일정을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청와대 만찬, 국회 연설, 그리고 특별히 김태준 씨 식당 방문이 포함됐어요. 부산시는 대통령 방문을 위해 식당 주변을 정비했고 경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태주 씨는 긴장하면서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대통령님이 오시는데 맛없으면 큰일이죠. 최고의 국밥을 만들겠습니다. 김태준 씨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부산 시민들도 들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미국 대통령이 온다는 자부심이 컸어요. 식당 앞에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대통령 환영합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죠. 김태준 씨는 현수막을 보면서 웃었어요. 좀 부담스럽긴 한데 고마운 마음이 더 큽니다. 부산 시민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니까요. 저는 방한 준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과 일정을 조율하면서 김태준 씨 식당 방문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라고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30년 만에 진짜 재회이고 한미 동맹의 상징이 될 겁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동의했어요. 맞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할 겁니다. 은인과의 만남, 독도와 한미 동맹, 모든 게 담긴 순간이죠. 한국 언론은 연일 특집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부산 돼지국밥, 백악관, 입맛 사로잡을까, 독도 영웅과의 특별한 약속 같은 제목이었어요. 김태준 씨는 갑자기 스타가 됐는데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저는 그냥 장사꾼입니다. 대통령님이 오시니까 긴장되지만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사로잡았어요. 지금도 저는 가끔 이 사건을 떠올립니다. 한 병사의 용기가 30년 후 국제관계를 바꾼 이야기요. 김태준 씨는 단지 자기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게 마음에 남았고 독도 문제의 전환점이 됐어요. 외교는 법과 조약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는 걸 이 사건이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저는 이 교훈을 평생 간직할 겁니다.
한국 국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김태준 씨 같은 평범한 영웅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필요할 때 용기를 내고 은혜를 기억하는 분들이요. 그런 분들이 나라를 지키고 동맹을 강화하고 세상을 바꿉니다. 독도도 그런 분들 덕분에 우리 땅으로 남아있어요. 자랑스러워하세요. 김태준 씨의 과거 동료들도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1993년 함께 독도 경비대에서 복무했던 박민수 씨가 말했어요. 태준이는 정말 성실한 친구였어요. 독도 근무가 힘든데도 절대 불평 안 했죠. 오히려 독도를 사랑했어요. 밤에 파도 소리 들으면서 우리가 지키는 이 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친구가 미국 대통령을 구했다니 놀랍지 않아요. 또 다른 동료 이상철 씨도 증언했습니다. 독도는 정말 외로운 곳입니다. 겨울엔 한 달씩 배가 못 들어와요. 식량이 떨어지고 물도 부족하죠. 그런데 태준이는 늘 긍정적이었어요. 우리가 여기 있어서 일본이 함부로 못한다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 정신이 하와이에서도 발휘된 거죠. 사람을 구하는 것도 땅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하니까요. 한국 국방부는 김태준 씨 사례를 교육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전국 군부대에서 독도를 지킨 영웅, 세계를 감동시킨 군인이라는 제목의 교육이 시작됐어요. 신병교육대에서 이 이야기를 들은 훈련병들이 감동받았습니다. 한 훈련병이 말했어요. 김태준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라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구하는 것도 군인의 임무라는 걸 배웠습니다. 독도 경비대 지원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전에는 힘든 근무지라 기피했는데 김태준 씨 이야기 이후 지원자가 3배로 증가했어요. 한 지원자가 말했습니다. 김태준 선배님이 지킨 독도에서 저도 복무하고 싶어요.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고 싶습니다. 독도는 단순한 섬이 아니라 우리 정신이 담긴 곳이에요. 국방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김태준 씨 덕분에 독도의 가치가 재조명됐습니다. 미국 언론의 후속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뉴욕타임스가 김태준 씨 심층 인터뷰를 실었는데 작은 섬을 지킨 큰 영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독도의 역사와 한국군의 헌신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한국 군인들은 영하 10도의 추위와 10m 파도 속에서도 독도를 지킨다. 이들의 헌신이 한미 동맹의 토대다라고 썼어요. 미국 독자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국 군인을 존경한다. 이런 동맹국이 있어 감사하다는 반응이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독도 문제의 역사를 분석하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일본의 주장에는 역사적 근거가 약하다. 한국의 실효 지배는 정당하다는 내용이었어요. 일본 정부가 항의했지만 미국 언론은 사실에 근거한 보도라고 맞섰습니다. 국제 여론이 한국에 유리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유럽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BBC가 독도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동해의 작은 섬, 큰 의미라는 제목이었어요. 30분짜리 프로그램에서 독도의 자연환경, 역사, 그리고 김태준 씨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영국 시청자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독도는 단순한 바위섬이 아니다. 한국인의 자부심이 담긴 곳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도 사설을 실었습니다. 영토 분쟁은 법보다 현실이 중요하다. 한국이 70년 넘게 실효 지배한 독도를 일본이 되찾기는 어렵다. 김태준 같은 영웅이 지킨 땅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독일 슈피겔도 한국의 독도 사랑은 특별하다. 작은 섬을 위해 목숨을 거는 나라는 흔치 않다고 썼습니다. 국제 여론이 확실히 한국 쪽으로 기울었어요. 일본 내부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독도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도쿄대학교 학생회가 토론회를 열었는데 한국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어요. 김태준 씨 같은 사람이 지킨 땅을 우리가 빼앗으려는 게 옳은가? 역사를 냉정하게 봐야 한다. 일본 보수층이 반발했지만 젊은 세대는 달랐어요. 일본 정부도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독도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는 대신 한일 협력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기시다 총리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영토 문제는 중요하지만 한일 관계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구하겠습니다. 일본 외교부가 독도 관련 성명을 자제하기 시작했어요. 실질적으로 한국의 실효 지배를 인정한 셈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기회를 활용했습니다. 외교부가 전 세계 주요 국가에 독도 홍보 자료를 배포했어요. 김태준 씨 이야기와 함께 독도의 역사, 생태, 지질학적 가치를 소개했습니다. 많은 나라가 긍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캐나다 정부가 한국의 독도 실효 지배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고 호주도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한국을 지지했어요.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놀라웠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정말로 세계를 바꾸고 있었어요. 김태준 씨는 30년 전 단지 사람을 구했을 뿐인데 그게 나비 효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독도 문제가 국제적으로 재조명됐고 한국의 입장이 더 널리 이해받게 됐어요. 외교관으로서 이런 극적인 변화를 목격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독도 문제를 계기로 협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국방부 간 협의가 늘어났고 정보 공유도 확대됐어요. 한국이 독도 주변 해역 감시를 강화하자 미국이 위성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양국 해군이 독도 인근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는데 이건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미국이 사실상 한국의 독도 시료 지배를 인정한 거였습니다. 일본이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동맹국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일본 언론이 미국이 한국 편을 든다고 비난했지만 미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김태준 씨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 여론이 한국을 지지했거든요. 일본이 아무리 항의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후 예정된 한국 방문에서 정상회담 후 부산 방문도 계획됐어요. 김태준 씨 식당 방문이 일정에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부산 시민들은 벌써부터 기대에 부풀었어요. 한미 동맹 만세, 김태준 영웅 자랑스럽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환호했습니다. 방문 소식만으로도 부산이 들썩였어요. 김태준 씨 식당은 작은 가게입니다. 30석 정도 되는 소박한 곳이에요. 하지만 대통령 방문 계획이 알려지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김태준 씨는 대통령 방문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어요. 정성껏 국밥을 끓이겠습니다. 30년 만의 약속이니까요. 김태준 씨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